78살 이순이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태준아. 트럭의 급정거 소리가 들렸고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는 23살 청춘이 서 있었습니다. 1969년 5월, 55년 전 그날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평생 가슴에 묻어둔 그 사람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 1월 9일 서울 강남. 이순이 할머니는 작은 빌라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지금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연락을 했고 손주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또 설날이 지나갔네.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넘겼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1969년 명동거리에서 찍은 사진 속 젊은 남녀. 순이는 매일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잘 지내고 있니? 그날도 그랬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면 건널 수 있겠는데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정거하는 트럭의 타이어 소리가 귓가를 찢었고 순이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준아. 이번 생에서도 마지막 생각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이, 정신 차려.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석가래, 누런 벽지. 분명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정신 차렸네. 걱정했잖아.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낯익은 얼굴. 엄마.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 그대로. 왜 그래? 놀랐니?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어머니는 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병원 가봐야 하나? 순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손. 78살 할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황급히 거울을 찾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23살 청춘이 서 있었습니다. 긴 흑발, 맑은 눈동자, 탱탱한 피부. 55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1969년 5월 15일.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날,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명동 양장점에서 일하던 23살 이순이가 서울대 의대생 김태준을 처음 만난 날, 평생 사랑했지만 끝내 맺어지지 못한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왔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기억,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살았던 기억, 매일 밤 김태준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기억,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는 거울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 거야. 태준이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1969년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고층 빌딩도 없는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명동. 55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순이야, 양장점 늦겠다. 어서 준비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갑니다. 55년 만에 들어보는 어머니의 목소리.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 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명동 양장점 미싱솜씨는 순이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재봉틀 세대가 놓여 있고 창가에는 형형색색의 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오후에 손님 올 거야. 서울대 의대생인데 양복 맞춘대.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순이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김태준이 이 가게에 올 것을. 첫 번째 인생에서 순이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었습니다.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23살 처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8년을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복 맞추러 왔습니다. 김태준. 55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사람. 순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첫 번째 인생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인 아주머니 뒤에만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치수를 재야 하는데 잠시 팔 벌려주시겠어요? 줄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팔을 벌렸습니다. 어깨 너비를 재고 팔 길이를 재고 가슴 둘레를 재는 동안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시는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분이라서요. 네, 무슨.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긴장했나 봐요. 순이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치수를 다 재고 나서 천을 고르는 시간. 태준은 진한 남색 천을 골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피부톤에 잘 어울려요. 순이의 자연스러운 대답에 태준이 살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들은 자기 앞에서 얼굴만 붉히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이름이 이순이입니다. 순이, 예쁜 이름이네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는 그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5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미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가게를 나서려다 문득 돌아섰습니다. 저기, 혹시 저녁 드셨어요? 첫 번째 인생에서는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원래는 태준이 그냥 갔었는데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태준의 반응도 달라진 것을. 아직이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같이 저녁 어떠세요? 양복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순이야, 어서 가. 이 예쁜 나이에 좋은 분과 저녁 먹는 것도 좋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6시에 퇴근하는데 여기서 만날까요? 네, 그럼 6시에 뵙겠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인 아주머니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얘야, 어쩜 그렇게 당당하니? 의대생이라며? 좋은 기회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기회. 맞았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생의 기회. 저녁 6시. 순이는 평소보다 조금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1969년에는 화장품이 귀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근처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짜장면 드시겠어요? 짬뽕 드시겠어요? 짜장면이요.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짬뽕을 주문할 것도 자신이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중에 서로 나눠 먹자고 할 것도 저는 짬뽕이요. 그럼 나눠 먹을까요? 좋아요. 음식이 나오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의대는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환자를 살린다는 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멋지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니. 첫 번째 인생에서는 순이가 거의 말을 못했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만 짧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8년의 경험이 순이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 씨는 재봉일이 좋으세요? 응, 좋아요. 새로운 옷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환자를 살리면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태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55년 전에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태준의 미소를. 태준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순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준이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가 먼저 다가갔고 태준이도 날 다시 봤어. 78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이번 생에서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양복을 찾으러 오는 날. 기다릴게, 태준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태준은 3번이나 가게에 들렀습니다. 양복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러 왔어요. 핑계였습니다. 순이도 주인 아주머니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 태준은 일주일 후에 딱 한 번 왔었고 그 후로는 강미란의 방해로 만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준 씨, 또 오셨네요? 순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심심해서요.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순이 씨는 꿈이 뭐예요? 태준의 질문에 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꿈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78년을 살아본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꿈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후회 없이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요. 순이의 진지한 표정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태준 씨는요? 저요? 저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요. 그리고 태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요. 순희의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듣지 못했던 말. 태준이 먼저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 씨, 그때였습니다. 태준 오빠,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란, 검은 한복을 입은 우아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자 첫 번째 인생에서 순희와 태준을 갈라놓은 장본인. 순희는 78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강미라는 태준의 어머니와 짜고 순희가 다른 남자와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들었었죠. 그 사진 때문에 태준은 순희를 오해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어머님이 찾으세요. 미란이 순희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란 씨, 지금은 좀. 어머님 말씀인데 안 가실 거예요? 미란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첫 번째 인생에서는 순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순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저는 이순희라고 합니다. 태준 씨의 친구예요. 순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78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움츠러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친구? 오빠가 이런 데서 친구를?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란 씨.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갈 수 없어요. 뭐라고요?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태준이 미란을 따라갔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는데 거역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희가 달라지자 태준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지금은 순희 씨와 약속이 있어서요. 오빠. 미란이 소리쳤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가주세요. 미란은 순희를 도끼 서린 눈으로 쏘아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세요. 미란이 떠나고 난 후 태준이 순희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근데 저분은 가족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좀 집착이 심해서요. 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태준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것. 조심하세요. 저분 위험해 보여요. 순희의 말에 태준이 픽 웃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그냥 좀 고집센 것뿐이에요. 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양장점에 찾아왔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은 기품 있는 부인. 순희 씨라고 했지요? 네, 어머님. 첫 번째 인생에서 순희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주눅 들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저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순희가 차분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준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통 아가씨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태준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과 만나지 마세요. 당신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순희는 이 말에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태준을 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분이 다른 건 맞아요.
저는 양장점 재봉사고 태준 씨는 의대생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태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돈이나 신분 때문에 결혼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순이는 78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저는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태준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태준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아가씨는 처음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지켜보겠어요.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지. 태준 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문이 닫히고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 하지만 이번에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78년을 후회하며 산 사람. 이번 생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태준아, 기다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회귀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태준과 헤어진 건 만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강미란의 합성 사진 때문이었죠. 이번엔 달라야 해.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미란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태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녁 순이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한강에서 만나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한강 둔치.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8년을 살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것. 진실만이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태준 씨,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네.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순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 2025년을 살던 78살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눈을 떠보니 1969년 23살로 돌아와 있었어요. 순이 씨. 태준이 순이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열은 없는데 어디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정신도 멀쩡해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태준 씨를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는 만났고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첫 번째 인생? 강미란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저를 모함했고 태준 씨는 그걸 믿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태준 씨는 미란과 약혼했어요. 저는 평생 태준 씨를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순이 씨, 진정해요. 뭔가 착각이 아니에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태준 씨, 1970년 5월에 전태일 열사 사건이 일어나요. 1972년에는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1979년에는 10.26 사태가 벌어져요. 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1987년에는 6월 항쟁이. 그만해요. 태준이 순이를 막았습니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이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해요. 55년 동안
아니 78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태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죠. 저도 알아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미란이 저를 어떻게 모함하는지,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미란이요? 네. 그 사람은 태준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준 씨를 인형처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순이가 태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믿어줘요. 아니, 지금은 못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 곁에 있어줘요. 태준은 한참 동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미래에서 왔다는 말, 78살 할머니였다는 말, 첫 번째 인생이 있었다는 말, 모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이 씨,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느껴요. 네, 순이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뭔가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 편안하고 따뜻하고. 태준이 순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씨는 다른 아가씨들과 달라요. 당당하고 지혜롭고 뭔가 깊은 게 있어요. 태준 씨, 미래에서 왔다는 건 믿기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도 반신반의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태준이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순이 씨를 사랑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순이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5년 만에 듣는 고백. 첫 번째 인생에서도 태주는 사랑한다 말했지만 그땐 너무 짧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태준이 손수건을 꺼내 순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래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순이 씨가 진짜니까. 고마워요, 태준 씨.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요. 미란이 뭘 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인생처럼 합성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진. 한강 둔치에서 손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두고 봐, 이순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태준 오빠는 내 거야.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태준의 집에 사진이 배달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강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했습니다. 태준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이 사진을 믿고 순이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사진이 여기 있잖니. 미란이가 보낸 거예요. 순이 씨를 모함하려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 씨는 이미 저한테 말했어요. 미란이가 이럴 거라고. 뭐라고? 순이 씨를 믿어요. 어머니도 믿어주세요. 태준은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 씨 맞았어요. 미란이가 정말 사진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믿어준 것입니다.
태준 씨 사랑해요. 저도요, 순희 씨.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순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란의 방에도 태준 어머니의 반대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준이 양장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왜 그래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줄래요? 상자를 열자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받지 못했던 청혼. 78년을 기다렸던 그 말. 네, 좋아요. 태준이 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쁜 신부 될 거예요.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교통사고를 당한 게 2025년 4월 15일. 지금은 1969년 5월 20일. 어쩌면 이 모든 게 꿈일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깨어나면 사라질 꿈. 그래도 괜찮아. 이 순간만큼은 진짜니까.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6월 15일. 한 달 후였습니다. 태준 어머니는 결국 두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순희 씨, 내 아들 잘 부탁해요. 어머님, 처음엔 반대했지만 당신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요.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손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태준은 병원 실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환자 한 분을 살렸어요. 정말요? 네. 순이 씨 덕분이에요. 순이 씨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까요? 셋은 어때요? 아들 둘, 딸 하나. 좋아요.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선생님, 막내딸은 엄마 닮아서 재봉사. 둘은 웃으며 꿈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6월 14일 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홀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걸까? 교통사고가 난 게 4월 15일.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태준이를 다시 만났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늘. 이 기회를 줘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 태준이었습니다. 태준 씨? 어떻게? 순이 씨가 혼자 나간 것 같아서요. 태준이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돼요? 응, 조금. 순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내일은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 태준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미래에서 왔다는 거 아직도 반은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는 거.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 태준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내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어가도 평생 순이 씨 곁에 있을 거예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약속해요. 그날 밤 순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월 15일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23살의 얼굴. 하지만 78년의 지혜가 담긴 눈빛. 이제
가야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순이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 어머니도, 주인 아주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미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지 않았겠죠. 순이가 제단에 올라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김태준 씨, 이순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희 씨, 김태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순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구나.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순이 씨,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2025년 병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 그 옆에 누워있는 한 노인.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태준이었습니다. 78세가 된 태준. 그도 교통사고를 당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이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준 씨, 순이 씨, 나 꿈을 꿨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젊어져서 1969년으로 돌아가는 꿈.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꿈. 태준 씨, 순이 씨도 같은 꿈을 꿨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1969년으로 돌아갔고, 함께 젊음을 살았고, 함께 사랑했다는 것. 태준 씨, 미안해요. 첫 번째 인생에서 제가 도망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못났어요. 순이 씨를 의심했으니까.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네. 이번엔 제대로. 78세. 인생의 끝자락.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순이 씨. 저도요, 태준 씨.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20살은 끝났지만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후회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순 없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뤄뒀던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